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숫자 너머 의미를 해석하고 시장이 원하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재나입니다. 등락을 오가던 오전장을 뒤로하고 오후 들어 탄탄한 힘을 보여주면서 장중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낸 우리 시장입니다. 이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종목별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5월 시장을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미리미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광우 대표님이 이발하고 네. 와서 이제 오늘 시장이 마감 들어서 더 힘을 보여줬어요. 전략 네. 구강의 시장이었는데 두 분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광우 대표님의 한 주평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픈 AI라는 변명. 변명. 예, 어제 미국은 반도체 종목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하락했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오픈 AI의 구독자 수죠. 그것이 생각보다 증가폭이 작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그러니까 AI가 조금 그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 투자가. 뭐 그런 의혹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떨어뜨렸는데 그거는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죠,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미 시장에서 조정을 잠깐 거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매스터점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락하고 나서 시게이트 이제 HDD 관련된 기업인데 그러니까 SSD의 하이 버전이죠. 시게이트가 시간에서 또 급등하고 또 웨스턴 디지털 뭐 HDD 관련된 종목들 다 급등하고 SSD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그거는 그냥 개미털기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아랫골이 만 것도 미 시장 저거 개미털기야. 이걸 시장은 안다라는 거죠. 오픈 AI라는 변명으로 떨궈뜨렸지만 지금 메모리 특수와 CPU든 GPU든 AI 시대가 큰 폭으로 하드웨어 위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개미털기 이후에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또 랠리가 또 이어지겠죠. 자, 내일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랑 샌디스크 실적 발표거든요.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시장으로. 우리가 휴장일 때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반영하려는 분위기 내일 벌어질 겁니다. 시장은 계속 좋다. 반도체는 여전히 굿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뭐 캐페스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 오픈 AI 매출 우려에 대한 확산은 반도체 지수 하락을 이끈 원인이 아니다, 변명일 뿐이다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워낙 또 1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 따른 건강한 조정이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 반버지의 한 줄평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의 오늘 네. 장 한 줄평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한 주평은요. 귀남이만 챙기는 시장. 귀남이만 챙기는 네. 시장. 제가 귀남이가 뭘지 네. 정말 몰라가지고 네.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찾아보셨어요? 가지 또 뜻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뜻일까요? 귀한 아들이잖아요. 귀한 아들 네. 맞죠? 네. 뭐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귀남이 후남이 기억나십니까? 최수종 씨 맞죠?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검색하셔서 찾아봐서 아시는 거구나. 검색해서 알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눈알 수도 있어. 정말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시장이 옥석 가리기에 대한 시장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는 놈만 가는 시장, 가는 분들만 가는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신고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시장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잘 가고 있고요. 네.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박스권에 갇힐까 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전기 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최근에 와서 2차 전지 움직임이 나올 때, 최근에 와서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뭐 역시나 또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조금 더 이 자신 있게 투자하려면은 기업에 대한 내용에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같이 옥석 가리기 시장은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또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쉽게 하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지금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 줄 평으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쇼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내 종목 AS 맛집 코너에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담 많이 올려주고 계신 만큼 빨리 마감되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고민 종목 댓글로 남겨주시고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종목쇼만의 특별함을 담은 시간이죠. 과거에 소개했던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종목 사용 설명서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리뷰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뜨거웠던 세 종목, 오늘 아쉬웠던 세 종목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비나텍도 마감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 좀 리뷰해 주실까요, 대표님? 저 YC캠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재개되면 상한가 할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자, 비나텍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하락 종목에서는 KNJ. KNJ. 지금 전력 관련된 종목들 난리도 아니죠. 아, 비나텍은 슈퍼커피시터, 이게 전력 대란의 핵심 그 부품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아,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 어떤 전력 대란의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한다. 주가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배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요. 자,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슈퍼커피시터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 ESS나 그리고 자동차용 뭐 다양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잘 안 보이네요. 예, 그런 커피시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제가 이거를 이야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만 원대 얘기했는데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3배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여전히 ING 하셔야 돼요. 비나텍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슈퍼커피시터의 절대 강자,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갔을 때 또 그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스토리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KNJ, 하락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다 보면 많이 간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던지거나. 오히려 매수해야죠, 이런 자리라. 자, KNJ가 올라온 건 아주 간단해요. 자, 반도체를 만들 때 시각 공정에서 뭐가 많이 들어간다? 가스가 많이 들어간다. 가스, 뜨거운 열로 플라즈마로 때운다. 그러면 SiC 링이 필요하다. 실리콘 링이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TCK도 그렇고 KNJ도 그렇고 하나머티리얼즈, 월덱스 다 사상 최고치예요. 다 시각에 들어가는 부품들인데 특히 비포 마켓보다 애프터 마켓,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장비 업체들 다 사용하고 나서 교체주기 다 사용하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애프터 마켓 시장을 KNJ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 실적이 삼성은 이쪽을 계속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네. 자, 신고가 만든 다음에 눌림목 주는 것은 뭐라고요? 매수 타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커피시터의 절대 강자, 무려 2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KNJ, 오늘도 상한가를 갔지만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죠, 비나텍이죠. 죄송합니다. 비나텍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KNJ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경락엔 진화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55% 누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의 조정 기회다. 실적이 탄탄한 만큼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이광우 대표님의 리뷰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뜨거웠던 세 종목, 오늘 아쉬웠던 세 종목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대원전선 역시나 오늘 마감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세 종목 모두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거든요.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네, 대원전선하고요. 하락 종목에서는 가온칩스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대원전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앞에 있었던 뭐 제일 일렉트릭, 뭐 YC캠도 이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대원전선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전력 에너지에 대한 관점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날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연결짓는 전력 네.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다. 그러니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네. 일단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단기간 상승폭이
2배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이후에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조금은 눌러주는 시간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12,000원, 11,000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재접근하셔도 괜찮겠다.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다. 왜냐면요, 사실 전기 전선 관련해서 LS 그룹에 혹은 HD 현대그룹에 함께 섞여서 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원전선은 메인급의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전력청에 지난해부터 샘플 공급해서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찍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상승폭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눌리면 매수 기회로 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면은 저는 이제는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일단 가온칩스는요, 그 와중에서 가장 먼저 최근에 이 박스권 매물대를 좀 돌파한 모습이고요. 오늘 낮자에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순을 했을 때 7만 원, 7만 2천 원 요 사이에서의 조정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뉴로보픽, 에이지 반도체, 삼성의 파운드리 이와 같은 이제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AD 반도체, 가온칩스 이 두 기업은 꼭 보셔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정말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열려있다. 조정 시 진입 가능 전략 챙겨주셨고요. 가온칩스 역시 오늘의 조정 매수의 기회였다. 또 전략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상승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터치를 한 게 사실 이게 이렇게 담담하게 리뷰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네. 기쁘고 놀라운 사실인데 두 분이 너무 담담하셔서 제가 되려 좀 놀랍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렇게 튼튼하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두 분이 계셔서 더 든든한 마음인 것 같은데요. 내일이 또 이번 주 슈퍼위크 중에 가장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대비부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광무 대표님 오늘 네. 방송 마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때까지요. 오후 5시 10분에 이 방송 마치고 바로 뵙습니다. 오늘도 이제 애프터마켓이 열려 있는 시장에서 FOMC에 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은 오늘 오후장에 지수 대비해서 매수세가 잘 들어온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계획한 건 아닌데 매일매일 뭔가 종목을 살펴봐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결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추천 공략주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5시 10분 방송 마치고 진행해 주시니까요. 대비는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내일 또 아침이면 대응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공개될 거 아닙니까? 대응은 어디서 해야 될지 이경환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내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슈퍼위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정말 슈퍼위크 맞아요. 굵직굵직한 내일 뭐 알파벳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 또 내일 모레는 웨스턴 디지털. 와 이거 참 바쁜 하루하루의 연속인데요. 네. 내일 오후 1시에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자꾸 그 거인 업계에서 내려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켜 드릴게요. 확실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 내일 오후 1시 한국경제TV 유튜버 이경락 24시 클럽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부터 내 멘탈 케어까지 도와주시는 시간입니다. 매일 평일 낮 1시 내일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내일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종목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늘의 포트폴리오로 4개의 칸을 여러분의 맞춤 투자 전략으로 채워볼 텐데요. 오늘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단기, 중장기 이경락 대표님과 이광무 대표님의 전략이 담긴 4개의 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부터 오늘도 채워주실까요? 네, 단기에서요. 코오롱 주가를 갖고 왔습니다. 코오롱이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귀남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차별화 장세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물어보시길래 맞아요. 옛날 사람이에요. 네. 일단은 귀한 종목, 귀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귀한 종목들은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선을 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요. 지주사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두산, 그리고 SK 스퀘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 쪽에
메이저 수급이 크다라는 거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지수화 종목들의 움직임들 각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코오롱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박스권에 있고요. 오늘 아마도 이제 이 이란발로에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좀 전해지고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좋았다 보니까 코오롱 전반적인 계열사 종목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주사인 코오롱이 더 잘 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보시게 되면요.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 박스권에 대한 상단에 대한 좀 매물벽이 예상이 되는 위치였는데 오늘 그 지점을 돌파를 해서 양봉 마감을 했어요. 이미 이제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양새였고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7만 1,000원에서 7만 2,000원 정도 위치는 단단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눌려줬다 가준다라면은 탄력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추세 위치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의 탄력 기대해보자. 코오롱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칸도 바로 채워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어떤 종목으로 어떤 칸 채워주실까요? 예, 중장기 TYM. 중장기 칸의 TYM. 이게 이제 그 농기계 농술라라고 해가지고 네, 농슬라. 트랙터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가 이제 강원도 두메산고 살 때 이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엄마가 빨래터에서 개울가에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빨래하고 빨래 비누 가지고 저는 옆에서 찰랑찰랑거리고 있었던 어린 날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세탁기가 이제 도입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많은 시간을 이제 자유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이 농기계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동사가 트랙터 관련된 기업 중에서 AI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시도했던 기업인 것도 맞고요. 지금 조지아 공장에다가 AI 트랙터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캐파도 2만 대 기준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터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트랙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체해야죠. 스스로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식품 물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노동 생산성에 엄청난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24시간 일하면서 엄청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수많은 농부들에게. 네. 자, 제2의 세탁기가 이 농기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선도 기업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이 뭐 대동이나 LS 엠토론과 같이 국내 3대 그 트랙터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대륙으로 가야죠. 가장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미국의 조지아를 핵심 타겟으로 거기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자, 실제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는 농기계가 AI의 제일 시작점이라 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에 자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 기준으로 600억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대예요. 멀티플이 5배밖에 되지 않아요. 왜? 네. 농업이니까. 아니에요. 농업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동화는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TYM 차트 이렇습니다. 서서히 힘 모아서 올라오고 있죠. 분위기 좋아요. 저는 강한 시세보다 잔잔바리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러다가 강한 시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이널픽에 가져왔으면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선호했을 텐데 여기서 중장기 종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경환 대표님이 지난주부터 살짝씩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는 TYM 중장기 칸에도 담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광우 대표님 다음 칸은 어떤 종목으로 네. 채워주실까요? 3빌리언을 가져갔어요. 3빌리언. 어제 어, 언급도 살짝 해주셨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종목들이 사실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의료 AI에 대한 키워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암 진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로 확장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 7월 달 그리고 또 11월 달에 걸쳐서 삼성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확장을 가기 위해서는 의료 정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3빌리언인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만성 질환부터 해서 가정용부터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400여 개의 기관 쪽에 이미 제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유전체에 대한 분석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의료기기, 뭐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개선, 수출 동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3빌리언도 해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키우기 때문에 차후에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이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시점에 대한 뉴스가 긍정 나오는데 이 종목에 대한 위치는 사실 장기간 동안에 많이 이슈였어요. 이번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해 연말 때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역설도 형태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내고 이평선을 모두 다 다시 끌어당길 위치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의 부분들을 올라서는 형태로 해서 주가에 거래량이 붙고 있어요.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 지지, 최근에 와서 13,000원 라인대 지지해줬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 바꾸는 N자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주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N자형 상승이 기대된다. 3빌리언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래 대표님 마지막 한도 바로 채워볼까요? 네, TP, TP. 구태평양물산, 현 TP. 그렇군요. 네,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는 월마트가 있고 타겟이 있어요. 타겟. 월마트의 주 고객은 대표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존슨, 카를로스 페르난도, 미스터 창. 네. 유색 민족들이 많이 좀 사용하고요. 타겟은 세바스찬, 샘 이런 친구들이 백인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타겟은 약간 좀 비싼 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태평양물산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OEM 되고 있어요. 자, 그런 거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김진아 MC님은 캡이라고 아세요? 캡? GAP? 캡 알아요. GAP. 캡을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모자 브랜드. 예, 굉장히 오래되고 오래되고. 촌스럽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사실 계시거든요. 이경래 대표님이 방송 통해서 얘기해 주셔서 찾아보고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예. 젊으신 분이니까. 근데 갭이 원래는 구닥다리의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스타일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느낌으로 다양한 색감을 넣어가지고 청바지도 굉장히 고급지게 만드는데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바로 TP가 거기에 수혜주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갭의 전문적인 OEM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콜롬비아, 뭐 다양한 브랜드들, 언더아머 이런 것도 동사가 다 만들어내는데 아무래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차트가 이쁘고 그것도 아닙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시가총액이 작년 기준으로 620억을 팔았고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았는데 자, 계속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620억을 팔았는데 1,000억이다. 멀티플이 2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PBR도 0.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PBR 0.41, PER 2.89,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자고요. 그림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오랫동안 빠져있다가 박스 그리다가 오늘부터 52주 신고가. 1일이네요. 예. 아, 1일 차트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경래 대표님이 한경 대표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예. 다운 꼼꼼한 기업 설명을 들어보면서 저평가 매력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더해진 TP 오늘 이결아턴 칸에 담아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단기, 중장기 그리고 두 분이 각각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로 오늘의 포트폴리오 채워봤는데요. 모든 종목은 오늘 수급이 뒷받침해준 종목들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AS 맛집 종목쇼의 실시간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AS 맛집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상담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9가지 상담 종목 AS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오늘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종목들인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종목 고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부터 상담 미래에셋증권 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네.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크게 올라왔었고요. 네. 저도 이제 미래에셋증권 아주 IB 투자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한 2달여 정도 동안 주가가 좀 횡보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미래에셋증권을 다시 봐야 된다. 이미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이벤트로 해서 정말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 미래에셋증권 이제는 증권 업종 안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을 다시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흐름이라면은 적어도 주가가 밀리는 분위기는 그래도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스페이스 X건으로 해서 혜택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 VC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진다라면은 이 내용이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10% 정도의 손실은 언제든지 회복을 한 번은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주가 추세에 대한 라인대는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이유도 있고요. 올라온다라면 언제든지 뭐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땡큐 하겠지만은 네.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주 IB 투자도 정말 큰 오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쵸. 지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손실은 보지 마시고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한 번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는 물량을 좀 축소해 가거나 매도하는 관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라인대에 대한 매도를 하고 다시 본다라면은 주가가 현재 가격대 6만 원 라인대는 크게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주가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리포트나 여러 가지 관체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은 보지 마시고요. 일단 6만 원 라인대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도 꼭 신경 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6만 원 지지하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가 근처 올라왔을 때 비중 줄이거나 빠져나오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경 대표님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네, 하나비전요. 하나비전. 난 주식시장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국내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딱하네요. 하나비전 얘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번에 220억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55%안 좋고. 네. 이거 시장에서 다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던지는 거야 나는. 나 진짜 난 오늘 이거 보면서 아니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움직이냐. 그것 때문에 뭐 물량 던지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고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나왔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왜 흔들리면 안 돼요 주식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컨센을 하회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번 1분기 때는 종목은 다 유지하셔야 돼요. 계속 그거 강조드리잖아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컨센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단 말이죠. 지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중요하고 하반기가 더 중요한 시나리오로 이 어떤 소부장들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론 하나비전 시장 진짜 유별나게 움직이네요. 진짜 뭐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엉덩이 무겁게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계속 보면 볼수록. 자, 216억 한 번 잡아주십시오. 영업이익을 컨센에서 잡았어요. 근데 220억 나왔잖아요. 근데 왜 빼는 거냐고 이거.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왜 흔드는지. 만약에 그런 악성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가자 이 얘기죠 저는. 자, 시장 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십시오. 예, 절대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비전 실적이 또 탄탄하게 받쳐주는 좋은 기업인 만큼 엉덩이를 무겁게 홀딩하는 전략 흔들리지 말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광무 대표님 네.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S2W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2W, 네. 이 종목은요. 일단 급상승의 본전 임박이라고 하셨어요. 네. 차트부터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이제 S2W가 올라온 이유는 보안에 대한, 양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내려왔다가 올라온 케이스. 근데 이제 본전에 임박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 근접을 이제 회복하는 거니까 사실은 단기 움직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 저는 매도 의견. 헌데 SW가 지금같이 양자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이슈로 순간 집중돼서 큰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단발성 재료가 좀 분출됐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S2W는 주가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
나중에 천천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는 맞아요. 다크웹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또 한국 회사이기도 하니까 SW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갑작스러운 큰 움직임이 변동성이 나왔다? 무조건 손실 났던 것들을 줄여나가야죠. 그래서 일단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분은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W 매수가 회복하면 일단 빠져나온 뒤 이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W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까요, 이경학 대표님? 네, 대덕전자 내일 오를까요? 대덕전자, 네. 질문이 이렇게 심플해요. 네. 그리고 내일 오를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FC BGA 관련된 대덕전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장악하고 있는 MLB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대덕전자.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뱅법이 말하는 것보다.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나냐 PCB라는 기업이에요. 뭐예요 이거? 미쳤죠? 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있습니다. 이비덴. 일본 기업이에요. 사상 최고치예요. 그럼 국내 기업도 한번 볼까요? FC BGA 관련된 기업입니다. 먼저 삼성전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 나올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LG에너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대덕전자 이 추세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죠. 내일 오를까요 질문보다 계속 가져가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저 좀 잡아주십시오. FC BGA는 쇼티지가 발생할 거예요. 분명 지금 서버 쪽에서도 FC BGA 많이 쓴다. 자, 피지컬 AI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에,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FC CSP고요. 자동차나 로봇까지 큰 것은 FC BGA가 들어갑니다. 피지컬 AI 시장에서 잔뜩 기대감이 있죠. 자율주행 잔뜩 기대감, 로봇 기대감 있죠. 거기에 구동계는 다 FC BGA가 차지할 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죠. 네. 언제까지? 아시잖아. 영숙이 엄마 또 나타납니다. 영숙이 엄마가 개 끄고 날 때까지 로봇개 그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이경학 대표님이 영숙이 엄마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어제 실제로 댓글에 영숙이 어머님께서 등판을 하셨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 네, 대덕전자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래 끌고 가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광훈 대표님 어떤 종목 도와주실까요? 네,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네. 일단은 종합 백화점이에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산도 있고 그리고 또 우주항공도 있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조금 아쉽게도 너무 늘어져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은 이게 늘어진 자리가 발판이 돼서 쉽게 그러니까 좀 강한 탄력, 용수와 같은 위치를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했다라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종목에 대한 위치는 사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나쁘진 않지만은 주가 차트를 구성하는데 위치의 변동성에 대한 방향성이 반대로 갔을 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심이 금방 떠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 방산이든 조선이든 아니면 우주항공이든 수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주가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 횡보한 지가 거진 한 달이에요, 한 달. 근데 이런 자리를 지켜서 올라오면은 이제 여기에 단단히 쌓여 있는 매물대를 지지받고 쉽게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이탈했으니까 계속 흘러내리듯이 실망 매물이 나오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기가 좀 벅찰 거예요. 거래량이 한번 세게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아쉬워요. 기업의 내용은 훼손된 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태세를 만들 때는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라인대를 미리 예측하고 계속 잡아드릴 필요는 없다. 기다려야 된다. 지금 13만 1,700원대 갖고 계시니까 딱 이렇게 늘어질 때, 옆으로 있었을 때 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손실은 보진 않으시겠지만은 기다려야 되는 위치다. 물타기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지금 물량 그대로 홀딩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해볼까요? 이경학 대표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키스트론. 예. 야해요, 그죠? 이름이 키스트론. 아니 왜 자꾸. 트론이라고 왜 키스하는 거야? 예.
자, 아무튼 요거 좀 설명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구리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키스토르는 구리 와이어 관련된 기업이에요. 케이블 와이어 이런 거 리드 와이어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구리 가격이랑 연동됩니다. 국내에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랑 연결되는 종목들 특징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아요.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대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대창 최근에 주가 어때요? 50일 신고가죠. 자,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오늘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신고가였거든요. 50일 신고가. 그리고 이구산업도 자리 잡아놨습니다. 이구산업도 모양 만들어져 있죠.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고. 요거 오늘 제가 가져 나올까 하다가 이제 수급 포착돼가지고 고민하다가 저번에 대창 이야기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안 가져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키스토론도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홀딩하세요. 구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거든요. 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다른 동 관련된 것도 대비해 가지고 마진율이 좋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키스토로는 그냥 계속 가져가 보십시오.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바닥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꽤 수익이 짭짤하게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선택을 받은 키스토론 마진율이 또 좋은 만큼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이광무 대표님? 자람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요? 약 손실 구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요.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셔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제대로 크게 터질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에 대한 위치는 사실은 지난 위치보다는 하나 레벨업을 됐는데 다만 이제 아직 제대로 분출됐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긴 박스권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또 박스권 진행되고 있는데 내려오면 저는 매집해도 좋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설계 능력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인텔 주도로 설계와 ARM 주도로 설계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람 테크놀로지와 같은 리스크 V와 같은 오픈형 형태에 대한 소스,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엣지형으로 해서 모바일 기기 쪽으로 피지컬 AI가 아닌 모바일 쪽으로 좀 확대되게 되면은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추구하고 있는 설계에 대한 오픈 소스가 굉장히 크게 진행될 겁니다. 얘가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제 이 오픈 형태, 공개된 소스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형태로 해서 설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 용도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비용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일단은 매집해도 좋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익 실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두 분이 어떻게든 한 종목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더 해주시려고 굉장히 또 짧고 명확하게 상담 도와주신 덕분에 한 종목 더 상담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다한 상담 여전히 많죠.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방송 마치고 5시 10분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내일 낮 1시에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못다한 상담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단 한 종목은 무엇인지 찾아보러 가죠.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분이 주목한 종목을 공개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석해서 최종 단 하나의 종목을 뽑아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파이널 픽 종목 확인해 보기 전에 이전 종목부터 리뷰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전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부터 리뷰 좀 도와주실까요?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GST야. GST요. 또? 가스통. 제가 그 분명히 가스 관련돼 가지고 올해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네. 기억나시죠? 촌스럽게 누가 요즘에 물 씁니까? 가스 쓰죠. 이렇게 얘기했었고 네. 증착 공정이든 식각 공정이든 반도체는 이제 가스 플라즈마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 가스를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거를 스크루버 장비로 다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삼성이 설비를 처음에 깔 때 가스 배관부터 깐 다음에 스크루버 장비부터 깐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클린룸 만들고 클린룸이 여러분들 뭐 조그만 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공장 부지가 다 클린룸이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네.
거기에 가스 배관을 쫙 까는 일, 그걸 GST가 스크루버 장비를 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남다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또 GST는 최고의 하이엔드 스크루버 장비와 액션 냉각 장비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면 보면 역시 기술이 다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말 안 들을 때 기술 배우라고 했는데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기술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가. 아,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신고가 만들었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만점이에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 G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1 때부터 여러 번 또 네. 소개를 해주시고 파이널픽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신 뒤 5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가능성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리뷰 종목은 어떤 종목도 리뷰해 주실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이번에는요, LS 머티리얼 사실 제가 이제 LS 그룹주들에 대한 맞아요. 설명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명함 한 장을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LS 그룹,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대응이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전력도 LS 그리고 또 지주사도 LS 그다음에 로봇도 LS 이렇게 한데 묶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LS 그룹의 전력 사업에 대한 특징은 이제는 LS 일렉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징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LS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어요. 오늘 LS 일렉트릭에서 수주 공시 나왔거든요. 그거 그대로 관계 회사들이 다 같이 턴키로 해서 패키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LS 머티리얼도 같이 올라갔는데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귀나미 같은 종목들, 가는 놈이 또 가는 종목, 이 박스권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와 같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박스권 위에서 크게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리뷰 종목 중에서 대원, 전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에 이와 같은 위치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양봉을 출현하면서 갔어요. 박스권을 건드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과 같이 이제 큰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LS 일렉트릭은 이런 형태로 LS 머티리얼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그룹주 전반이 오늘 정말 강했죠. 워낙 또 여러 번 언급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광무 대표님한테 LS에서 뭐라도 줘야 한다라고 또 댓글로 남겨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LS 그룹주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인데 사실 정말 네. 가는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저는 한 이틀 정도 좀 기다리면은 또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의 기회로 보자.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꼼꼼한 리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워낙 또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파이널픽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파이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락 대표님은 엑시콘 선택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비트컴퓨터 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의 엑시콘부터 4가지 핵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DDR5 전환, SSD, 테스트, 비메모리라는 4가지 키워드 갖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해주실까요? 네, 엑시코는 2001년도에 이 기업이 상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가물가물한데 그 지금 DDR4에서 DDR5로 바뀌었잖아요. 네. 아, 요게 엑시콘에게는 엄청난 수혜예요. 지금 DDR4 생산 안 합니다. DDR5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뭘 많이 할까요? 테스트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DDR5 관련돼 가지고 전환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DDR4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SSD 쪽이 지금 뭐 워낙 스토리가 많죠. SSD 테스트 전문 기업이고 버닝 테스트 절대 강자 중에 하나예요. 예. 아주 오래전부터 SSD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HBM4에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죠.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랑 비메모리 한 번에 다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HBM4에 또 하나의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굳이 왜 가져왔는지는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예요. 자, 화면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NX 그 시간의 거래에서 17% 좀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게이트.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자, 시간에서 9%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데? 바로 SSD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HDD 관련된 기업이고 웨스턴 디지털은 센 디스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SSD의 하이 버전 기업들도 이렇게 주가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쪽에 실적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엑시콘 차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엑시콘도 서서히 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엑시콘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요런 그림입니다. 힘 웅축하고 아주 과열 아니에요. 예. 자, 요런 그림으로 계속 움직였고, 신고가 이후에 어제 윗골이 달리고 나서 다시 양봉이거든.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거래량도 최근에 들어갔고. 뭔가 자리가 굉장히 좋다. 그런 개념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엑시콘도 우리 종목쇼 애청하시는 분들 익숙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SSD 관련해서 항상 함께 시리즈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시 볼 때가 됐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엑시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호 대표님의 비트컴퓨터도 4가지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부터 왕십리라는 재밌는 또 키워드까지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바로 해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요. 네. 최근에 자리를 만들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 장비, 의료 정보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실적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을 내주고 있는 회사예요. 사업에 대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한 가지는 의료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과 의료 정보 시스템을 병원과 약국과 여기 의료까지 모두 다 공급해 주는데 이게 구독형이에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이 그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처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IT 교육 기관을 오랜 기간 동안에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의 오너가 한동안 몇 년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소프트웨어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과 사업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IT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친정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와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허들을 좀 만들고 있잖아요. 왜 사는 거야? 왜 살까요? 안정적인 재무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를 모으는 거 나중에 한 번에 소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정부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회사가 자사주를 괜히 모아서 혼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너조차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주가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혹은 주주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사업은 제가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키워드 앞으로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인성정보 주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GC 메디안이도 최근에 녹십자가 매수를 했어요. 왜 샀을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사업. 앞으로 비트컴퓨터에 대한 의료 정보가 전반적으로 주요 대기업과의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으로 제가 키워드 중에서 왕십리라고 했어요.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가 왕십리 역사의 이 건설의 사업을 추진했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플렉스군요. 그렇죠. 거기 그래서 왕십리. 비트플렉스예요. 오. 가보셨구나. 네, 그럼요. 거기에 대한 임대권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이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고, 그 왕십리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적 그 위치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십리 지역이 어느 구에 있습니까? 성동구 아닙니까? 성동구. 성동구. 성동구가 왜요? 성동구. 아,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동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가 차트에 대한 위치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위치가 사실은 박스권을 통과하면서 이 선을 넘으면서 급등 시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무와 실적과 배당 나오는 회사에 자사주 매입을 해서 나중에 소각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최근에 와서 오너가
장내 매수를 하고 있는 위치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다. 이제는 탄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위치까지 이 선만 넘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에 대한 꼼꼼한 투자 전략까지 아주 재미있게 또 풀어주셨는데 오늘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사실 투표상으로는 이경환 대표님의 엑시콘이 한참 앞서 있는데 댓글에는 또 비트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마음 잘 정하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아니에요. 네. 비트컴퓨터가 지금 시총이 조금 안 돼가지고 네. 탄력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번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1,000원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트컴퓨터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광우 대표님. 실적 좋고 실적 배당 나오고 배당 실적도 나오고. 나쁘지 자사수도 않네요. 좋은 회사. 예. 근데 왜 비트컴퓨터 하냐면 이렇게 약간 좀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건 바닥에 있을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예, 떠있을 때는 하면 안 돼.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자리가.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이광우 대표님의 비트컴퓨터 파이널 픽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또 저희가 체크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대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낮 1시에는 이경우 대표님과 함께 또 종목쇼 유튜브 채널 통해서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잠시 후 20분 뒤 5시 10분에는 이광우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5월에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한국경제TV가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경제TV에서 특별 생방송 진행할 예정인데요. 5월 5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코스피 7000시대 AI 골드러시 투자 지역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특집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쇼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